페어변의 이 분열성 자리, 스키조이드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프로이드의 개념으로는 구강기 초기에 해당해요. 인생의 최초 시기라고 보면 돼요. 구강기 초기, 절대 의존 시기죠. 절대 의존 시기라는 말은 대상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는 뜻이에요. 예. 누구한테 의존해? 대상한테 의존하지. 예. 그 대상은 우리가 그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거의 구원자, 구세주 수준의 보호자, 양육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의 고통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근데 정신분석에서 고통의 근원은 그냥 잠시 힘들었던 그런 고통은 정신분석 취급 안 해요. 소위 시간을 먹지 않는 무시간성을 지닌 죽을 때까지 반복되는 고통, 무의식의 고통이죠. 정신분석은 무의식의 고통과 대결하는 학문이니까. 그래, 무의식의 고통의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이거를 페어변이라고 하는 좀 되게 그 영국의 정신분석가인데 좀 고독한 특성을 지닌, 성격적으로 공포증도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좀 불편했던.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그 입장에서는 아니 뭐 환자였네 뭐 이렇게, 환자가 무슨 사람을 치료해,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그 유럽의 생각은 또 달라. 그 사람이 공포증의 고통과 그 고독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 체험을 절절히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지성을 총동원해가지고 그 뿌리를 탐색한 거예요. 그래, 그 뿌리의 근원으로 이 양반이 발견해낸 게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스키조이드 포지션, 분열성 자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 모든 사람이 거치는 자리인데, 요 시기에 박탈이, 엄마관계 박탈이죠. 대상관계 박탈. 대상관계 박탈이 심한 경우에는 이 자리에 고착되고 말아요. 정신이. 이 자리에 고착된 사람이 어떠한 무의식의 고통을 평생 지니고 사는가, 어떤 문제를 지니고 사는가, 이거를 이 사람이 정신분석 역사에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이 도대체 분열성 자리에 걸려있는 사람은 현실에서 어떤 문제를 갖고 있을까? 그 문제의 가장 큰 거는 사랑관계를 온전히 맺지 못하는 문제를 갖고 있어요. 사랑관계. 근데 이걸 조금 넓게 얘기하면은 친밀관계를 못 견뎌하거나 한편으로는 바라는데 결실은 꽝이야. 오케이? 근데 도대체 독특한 비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뭐 전문가 자격증도 갖고 있고, 뭐 박사고 교수고 뭐 하여튼 이런 사람인데, 뭐 저 사람은 어떻게 인간관계에 저렇게 꽝이야? 이 스키조이드 포지션에 걸려있는 사람 중에 스키조이드 캐릭터가 있는데, 스키조이드 캐릭터는 보통 사람과 어울렁 지내는 집단 생활을 못해. 친밀한 어울렁 인간관계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업을 하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주로 하는 그 많이 속하는 직업군에 예술가, 정신분석가도 있어. 그 다음에 하여튼 내가 선택해서 하는 자유업 있잖아. 전문직 중에서도 그런 것에 스키조이드 캐릭터가 적지 않아요. 조직 생활에 잘 적응 못한다는 뜻인가요? 예, 정확하게 그래요. 경조사 이런 데 가는 거
뭐 결혼식이나 또는 또 뭐 문상 갈고 죽을 만큼 괴로워 그런 게. 그래요? 그럼 왜냐하면 가서 뭔가 이렇게 따스한 말 한마디 더 전화 그래야 되는 그거 못해. 그리고 자기가 그런데 가서 이렇게 뭐 하는 거 하여튼 인간관계 친밀한 인간관계를 이렇게 하는 거 못해. 그런데 제일 못하는 거는 누군가가 나한테 다가와서 이제 우린 영원히 헤어지면 안 되는 그런 관계니까 영원히 나랑 같이 있어야 돼 이런 말하면 숨 막혀서 죽어. 불안이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막 메일로 우리 업동을 합시다 이렇게 돼. 공감 능력이나 이런 거. 공감 능력, 정서적 공감 능력이 엄청 떨어져요. 대신 이 양반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이 대부분 꽤 있는 경우가 많아서 공적인 일 처리하는 거 잘해. 사적 관계는 못해도 공적 관계는 꽤 괜찮네. 오케이? 공적 관계는 꽤 괜찮아. 근데 누가 같이 밥 먹을래요? 당신 일 잘하네. 같이 밥 먹을까? 영화 같이 갈래요? 그러면 숨 막혀서 죽어. 도망가. 여러분 좋아 보이는 사람 있으면 그냥 가만히 지켜보세요. 요게 심한 경우, 스키조이드 캐릭터인 경우에 그런 거고, 요 분열성 자리에 걸려 있는 부분이 누구나 조금씩은 있을 수 있다. 이럴 땐 지금 얘기한 건 심한 경우고, 주로 짝사랑을 선호하는 사람, 짝사랑을 선호하는데 막 짝사랑 속에서 누군가를 막 흥분해서 막 좋아해. 그러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이제 사랑 고백을 하게 되거나 또는 그 사람이 나한테 오래 다가오고 그럴 때는 좋았던 마음이 싹 사라져. 그래서 혼자 좋아할 때 확 들뜨고 그럴 때 행복하지. 막상 고백을 하거나 상대방이 뭘 받아줘서 가까이 오는 듯하면 이상하게 도망가. 그래서 하여튼 주변 사람이 보기에 인간관계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 근데 능력은 있어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 주변에 생각보다 이런 사람이 많은데 지금 여러분이 주목할 거는 이런 분들을 이제 이해하고 공감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분열성 자리 특성도 같이 이해하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도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적절한 거리에서 저 사람 멋있다. 한번 가서 만나보고 사귀어보고 싶다. 뭐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 그런데 막상 접촉해 보니까 그 마음이 이상하게 쑥 사라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그 대상이 나한테 호감을 보이는데 정작 나는 뒤로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내 마음이. 이럴 때 내가 왜 이러지? 좀 이상한데? 분열성 자리가 작동돼서 그래. 오케이? 사랑 관계를 누구나 다 잘 맺고 그러진 않잖아요, 여러분.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외부적 요인도 있지만 내부적 요인에 있어서 사랑 관계가 잘 안 맺어지는 거야. 그랬을 때 이 분열성 자리를 보면은 되게 잘 할 수 있어. 우리 안에 있는 분열성 자리의 특성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토탈 에고, 전체 자아가 있었어요. 태초에는 그냥 하나의 전체적인 자아가 갖고 있었는데 이 자아가 딱 태어나면서 절대 의존 상태잖아. 태어나는 순간. 절대 의존 상태라는 거는 나한테 뭔가를 해주었으면 하는 그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야. 의존이라는 건. 근데 그 대상과의 이제 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자아가 분화 또는 분열이 돼요. 전체 자아가 분리, 분열, 분화가 돼요. 그래서 왜 이 자아가 분열되느냐? 요거 잘 보세요. 이게 처음엔 전체 자아인데 이게 내가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이 그림이 나니까 이렇게 큰 거지. 이 대상은 이거보다 몇백 배 더 커요. 내가 의존하는 그 대상은 엄청 큰 대상이 이렇게 있어요. 그냥 엄청 큰 대상이 있는데 이 대상과 관계하면서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아기가 항상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는 게 아닌 거지.
아기가 감당할 수 없는 부정적 자극이나 고통 자극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주로 이제 많이 하는 것은 엄마가 아이한테, 태어난 아기한테 관심이 없는 엄마도 있을 수 있어. 관심이 없다는 말은 여러 차원에서 생각하면 돼. 엄마 자체가 지금 생각할 거리가 많은 거지. 고민할 거리가 많아서 아이한테 1차적인 관심을 쏟기가 어려운 거야.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 애를 낳는데 이 애를 낳은 엄마는 사실 1차적 관심이 자신의 엄마한테 있어. 상상이 가? 에? 우리 엄마가 지금 이 순간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애기한테 관심이 아니라 내 엄마한테 관심이 돼. 이 사람은 엄마도 아니지. 애 같은 엄마인 거야. 오케이? 별 경우가 다 있어. 또는 애를 낳는데 자객적 성격을 지닌 사람은 누군가한테 자기를 이렇게 나눠주는 게 참 버겁다 그랬잖아. 어느 정도만 나눠줄 수 있을지 그냥 계속해서 요구해 되면 나눠주기 어려워. 그러면 이 대상, 이 애기가 나를 귀찮게 하는, 힘들게 하는 대상으로 지각되는 순간 이게 사랑이 자연스럽게 잘 가지 않게 돼.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이라는 느낌이 딱 드는 순간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나를 위해서 에너지를 쓸까 이렇게 되지. 자기애적 엄마가 서양에서는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비율이 많아지거든. 그리고 또 의존성 엄마도 있어. 그처럼 엄마 자체가 아직 분리 독립이 안 된 상태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은 거야. 그래서 엄마가 또 이제 주목하는 대상한테 관계 조그만 아이보다 대단한 분한테 관심이 더 많은 거지. 변수는 많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온전한 사랑을 베풀기 어려운, 돌봄을 베풀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요. 그럴 때, 자, 엄마가 아이를 필요로 할 때 제대로 못 본다. 요건 의식이고, 요건 전의식이고, 요건 무의식이에요. 자, 요거는 중심자, 센트럴 에고라고 얘기를 하죠. 중심자. 요거는 내가 절대적으로 뭔가를 필요로 하는 나한테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적절히 제공해주는 아이디얼 오브젝트야. 이상적 대상. 아이디얼 오브젝트. 센트럴 에고. 이건 현실 대상과의 관계를 하면서 적절한 만족을 주고받아요. 그리고 현실의 대상이 이것저것 지각을 해요. 그런데 어린 시절의 아이의 자아는 도대체 내가 필요할 때 막 무심하게 관심을 안 두는 엄마나 또는 나의 사랑을 내가 그 분을 되게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거절을 하거나 귀찮게 하지 마 이렇게. 또는 나를 뭔가 채워줄 것 같은 기대는 잔뜩 하게 하는데 정작 채워주진 않아. 자, 엄마 여러 특성이 있잖아. 근데 위니캇이나 하인스코앗이 엄마의 여러 특성들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나를 뭔가 의존하게끔 하면서 채워줄 것 같은 욕구를 일으키긴 하는데 정작 채워주진 않는 엄마하고 내가 정말 내가 당신 필요하고 난 당신한테 정말 좋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전혀 전달되지 않는 무심한 엄마. 즉 거절하는 듯한 엄마. 오케이? 아이한테 반응을 하지 않으면 어른은 그걸 무심하다고 얘기하지만 아이는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공격당한다고 생각하잖아. 거부당한다고 느껴요. 이 두 가지 특성이야. 자, 여기는 리비도족자. 이거는 흥분시키는 대상. 이것은 내적 파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너 데스트럭터, 이너 데스트럭터인데 이건 다른 말로 반리비도족자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거부 또는 거절하는 대상. rejecting mother, rejecting object. 이건 exciting mother 또는 exciting object. 이거는 libidinal ego. 자아가 이런 엄마를 뭔가 채워줄 것 같고 채워줄 것 같고 막 흥분을 막 시키고 막 의존하고 싶게 만드는 것 같고 막 그러는데 채워주진 않는. 오케이? 번들하게 자극만 하지.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 나한테 전혀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고 거부하는 듯한 그런 엄마. 이런 엄마를 눈을 딱 뜨는 순간 그런 엄마가 옆에 있으면 아이는 못 견뎌.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눈을 딱 뜨는 순간 날 기대를 채워주는 그런 분이 내 곁에 계시네. 이런 느낌을 받아야지 아기가 삶을 버텨낼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의식의 영역에서 이상적 대상만 지각하는 거야. 오케이? 나이를 좀 먹고 사춘기쯤 되고 또는 좀 청년기쯤 되고 그러면 부모라는 대상이 안 좋은 면도 많이 갖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딴 데 가서 뭘 구할 수도 있잖아. 근데 애기는 이 대상밖에 없는 거지. 거의 전 세상과 같은 그 엄마가 눈 떴을 때 좋은 모습으로 있어야지 버틸 수 있어요. 그러면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말도 안 돼. 내 곁에 이런 분이 있었단 말이야. 이런 엄마는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자,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보세요. 이게 복잡하지 않아요. 3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그 엄마가 흥분시키기만 하고 채워지지 않은 엄마하고 나의 사랑을 전혀 받아준 느낌이 안 들고 거부하는 듯한 엄마. 이게 무의식으로 쓱 들어가요. 그런데 이 대상이 들어감으로써 대상에 대해서 지각하고 관계하던 자아의 일부도 같이 무의식으로 떨어져 나가. 이게 대상관계론적 입장이야. 왜냐하면 자아는 대상과 관계하는 과정에서 자아가 기능이 이렇게 확장이 되거든. 그래서 항상 대상과 자아는 짜게 된다고 지난 시간에 표현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대상을 무의식으로 집어넣는 동안 이 대상과 관계했던 자아의 부분도 같이 떨어져 나가. 요 리비디널 에고라고 하는 거는 관계를 애타게 채우고 싶어하는 에고를 뜻해. 이 사람한테 리비도는 관계 욕구라 그랬죠. 성욕구가 아니라 쾌락 욕구보단 관계 욕구. 그래서 좋은 대상하고 관계를 맺고 싶다 라고 막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솟게 만드는 그런 추구하게 만드는 자아야 이거는. 근데 이 자아는 어떨 때 작동되냐면 이런 대상을 만날 때 작동이 돼.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이렇게 있다가 가면 갑자기 여러분의 인생을 전적으로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정말 열정을 일으키는 흥분을 일으키는 대상이 딱 나타나면 이 자아가 작동하게 돼 있어. 오케이? 그래서 그 대상한테 리비도가 막 가는데, 자, 이게 이제 사실은 어른이 돼서 이러는 거고 아이는 이걸 감당을 못해요. 오케이? 영유아지. 그 다음에 또한 이건 거부하는 대상, 이건 진짜 못 견디지. 이것도 무의식으로 쑥 들어가. 이 거부하는 대상과 연관해서 자아의 일부도 같이 딱 들어가는데 이거는 관계를 추구하는 자아가 아니라 관계를 파괴하는 자아. 여러분도 이게 좀 일종의 이걸 프로이드하고 클라인은 파괴 욕동이나 죽음 욕동과 연관시켜 설명하지만 그냥 이거는 이런 거부하는 대상과 관계된 관계 파괴적인 자아. 엄마가 사실은 관계를 어떻게 보면 안 하는 거니까 관계를 거부하고 파괴하는 자아. 이걸 이너 데스트럭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흥분시키는 대상과 거부하는 대상, 이 두 엄마지. 흥분시키는 엄마와 거부하는 엄마.
이 엄마는 쓱 무식으로 집어넣고 우리 엄마는 천사예요. 우리 엄마는 저한테 늘 잘해주셨어요. 이렇게 지각하는 엄마만 남아. 그래야지 아기가 정신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이게 밑으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무의식이에요. 자, 여러분은 이상적 대상과 인생을 잘 살아가는 이런 나로 보여요. 미소 짓는 누군가가 나한테 다가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보통 평상시의 삶이야. 그냥 요즘 어떻게 지내? 했을 때 뭐 그럭저럭 잘 지내요. 별일 없어요. 할 때 이런 이 센트럴 에고가 작동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쓱 주변을 돌아다보면서 내가 관계하고 싶고 좋아하고 싶은 대상을 꼭 하나 딱 선택하게 돼. 마음에서. 그게 직장이든 뭐 어떤 모임이든 그런 마음이 일어. 그래서 인생의 그런 대상을 꼭 나도 모르게 찾게 돼.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해서 자, 여기는 외적 대상 관계입니다. 오케이? 외적 대상 관계야. 외부 세계하고 외적 대상. 요거는 내적 대상과 내적 관계야. 오케이? 자꾸 혼자서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저 사람하고 한번 저 사람한테 원 없이 의존하고 원 없이 관계하고 뭔가 채워줄 것 같아. 저 대상에 대해서 이런 대상에 어떤 마음이 들어. 오케이? 이 마음을 가지고 한동안 살아. 혼자서 좋아하고 막 살아. 살다가 정작 그 대상과 관계를 하게 되면, 즉 내가 뭔가 좋아하는 거를 은연중에 어떻게 상대방한테 보여줄 수도 있겠지? 근데 그 상대방이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반응하면 그냥 아무 일도 없어. 오히려 잘된 일이야. 좀 속이 끓긴 하지만. 근데 상대방이 뭔가 가까이서 뭔가 이러저런 관계를 맺는다. 그런데 그 이러저런 관계를 맺게 되면은 이상하게도 흥분하면서 좋아하던 그 대상에 대해서 다른 느낌이 올라와. 그 대상이 어느 순간 흥분시키는 대상에서 거부하는 대상으로 바뀌어. 바뀌면서 안에서 이 대상과 연관되어 있던 관계 파괴적인 엔티리비더라는 관계를 파괴하는 에고야. 이 대상과 이 직장 관계일 수도 있고 갑자기 이 대상에 대해서 좋았던 관계를 막 파괴하는 행동과 마음이 자꾸 일어나서 그런 행동을 하게 돼.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어떤 뭐가 일어나가지고 다 동원해서 이 관계는 말도 안 돼. 이거 하여튼 이상한 말로 표현할 수 없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려 관계를. 그래서 스키저드 캐릭터에 심하게 걸린 사람은 되게 비상한 머리를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지상이 이상하게 누가 나를 좋아하거나 내가 누구를 좋아해서 가까운 관계를 맺게 되면은 그 관계는 반드시 깨지고 말아요. 대단히 존경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어떤 분도 가까운 관계를 하면 항상 그 관계는 깨져. 밀쳐내고 모욕을 주고 막 심란하게 만들고 주변에서 좋은 관계 가까이 갈수록 다 깨져. 원인을 알 수 없게. 그 이유가
이 중심자의 부분이 큰 사람은 그럭저럭 적절히 서로 채워주는 관계를 해요. 오케이? 근데 이게 그 엄마가 이 부분이 컸다. 그러면 이 부분이 컸으면 이쪽으로 휘둘리는 부분이 더 많아지겠지. 입이 뜨는 애고가. 그리고 이쪽 부분이 더 큰 엄마였다. 그러면 이쪽 부분이 더 세겠지. 최초 엄마와의 관계를 이후에 사람들이 자기한테 다가오는 가까운 관계일 때마다 이게 역동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1차적인 역동이고 관계로. 자, 이게 2차적인 역동이고 이게 3차 역동. 3차 역동이 이거기 때문에 모든 관계는 결과는 뭐든지 깨지게 돼 있어. 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왜 관계를 깨뜨리냐?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 깨뜨릴 정도야. 다가오지 말라고. 그 이유는 뭐냐? 이걸 보호하려고 그런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더 다가오면 당신 더 상처 입어. 내가 당신 어떻게 할지 몰라. 이거를 좀 남겨두고 싶어가지고 그냥 깨뜨리는 거야. 막 잔인하게 총체적으로 붕괴시키지 안 되니까 스키조이드 캐릭터는 기분 나쁘게 관계를 깨뜨려서 물론 저 따위 개 같은 놈이 다 있어. 이 정도지. 그렇다고 나를 그냥 세상에 완전히 저는 나쁜 놈이라고 막 얘기하고 다니고 이러진 않아. 오케이? 그러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보호하려고 하는 일정 목적에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해석이 되기도 해. 스키조드 캐릭터는 자기 자신이 외로운 사람이에요. 정치적인 인물이 못 된다 그랬잖아. 오케이? 스키조드 캐릭터는 정치적인 인물이 못 돼. 그냥 좋은 대상과 관계하는 능력이 초기에 분열성 자리 구조화돼가지고 되게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누가 다가오면은 그 전인적 관계를 해야 되잖아. 다가오면은 이것도 좋아하고 너 이것도 좋아했어? 야, 우리 이것도 같이 해볼까? 이게 안 돼. 그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전문 재능 있잖아. 그것과 연관해서 재능적 대화는 가능해. 학문적 대화라든가, 공적인 대화 있잖아. 학문적 대화나 이런 거는 오케이. 되게 보통 사람이 생각하지 않은 상식을 넘어서는 음미 능력을 갖고 있어. 그런데 정서적 소통을 하고 같이 즐기고 보통 사람이 막 웃을 때 이 사람은 불안이 떨어. 숨 막혀. 스키조이드 엄마가 아이를 키우면 어떻게 돼요? 스키조이드 남자가 훨씬 많지 않을까? 이러는 거지. 남녀 비율이 비슷할 수도 있어요. 자,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스키조이드 엄마는 자식을 어떻게 키울까? 구강기 초기에는 자기가 받은 만큼 줄 수 있어. 그래서 보통의 건강한 엄마만큼 아이한테 잘 주지 못해요. 왜냐면 정서적 소통이 취약하다 그랬잖아. 그런데 언어를 쓰기 시작한 이후부터 3세 이후부터지 언어를 직접적인 피부를 접촉하면서 막 해주고 이런 것과 정서 좀 이렇게 공감해주고 이런 거는 뭐지 언어를 쓰기 시작한다는 건 의미 교환 관계잖아. 적절히 거리가 있잖아. 의미 교환은 그 관계에서는 적절한 거리가 확립이 되기 때문에 아이한테 좀 편안한 마음이 생겨. 오케이?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아이한테는 자기가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베푸는 그런 관계를 맺기도 해요. 왠지 알아요? 그게 아이한테만 가능한 거야. 이 세상에서 그 대상이 주도권을 가지고 거리 조절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대상이 자식이잖아.
20살 이전.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불안이 없는 거야. 친밀관계에 불안이 없는 거야. 내가 얼마든지 거리 조절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단 한 번도 못 해본 다른 대상보다 못 해본 대단히 사랑관계를 잘 나누기도 해. 제가 너무 지금 공감이 되는 게 그 아기가 어릴 때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얘랑 둘이 같이 있는 게 두려울 정도였거든요. 이 불안감이 올라오고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몰라서 막 그랬는데 이렇게 말문이 딱 트이면서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얘랑 그렇게 놀아줄 수 있어? 너 정말 좋은 엄마다라는 말이 정말 많이 듣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게 부관계하고 언어시기하고 제가 진짜 딱 나뉘어요. 정말 너무 여러분을 위해서 비키님이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 페어비안 선생이 한국 20세기 한국 여기서 다시 이렇게 생생히 체험될 수 있네. 그게 그래요. 구강기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가 말문이 트이면서 편해졌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런 케이스와 반대적으로 구강기 때 좋았다가 말문이 트이면서 힘들어지는 그렇게 바뀐 것도 있는 건가요? 그거는 스키조드 캐릭터 분열성 자리 성격이 엄마가 아니라 경계선 엄마가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초기의 아이는 내가 완전히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잖아. 언어를 배우고 나서부터 친구 또래 바깥에 나가고 사귀고 바깥에 나가고 내 통제 범위 바깥으로 나가려고 들잖아. 경계선 엄마는 분리불안이 있거든. 유기불안이 있고. 중요한 대상이 나를 벗어나려고 들면은 어디가 왜 이래 너희들 왜 이래 일로와 다들 방향이 반대지. 예, 그래. 뭐 그게 이 정도는 보통이고 20살, 30살, 40살, 50살 내도 포기하지 않아. 그 통제를. 경계도 성격 구조가 그래. 육아를 할 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인간관계를 하실 때도 그러면 친밀한 관계가 될 미래를 약간 철수하시는 그런 관계적인 부분들이 네, 저는 계속 그걸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의를 갖추고 상대하고 관계를 맺다가 이제 이 관계가 힘들어지면 저 혼자 그 상황을 다 정리를 하고 마지막에 사실은 그래서 좀 힘들었어 하고 탁 물러나버려요. 힘들어서 물러는 거예요? 친밀해지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이제 제가 이제 이 관계를 끊을 이유를 막 정리를 하는 거죠. 안에서? 부정적으로.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정리를 할 수 있는지를 굉장히 있잖아요. 논리적인 이유를 갖다 대면서 한참 정리를 하고 이제 마지막에 그래서 좀 그랬어 라고 하고 딱 물러나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그래서 끊게 됐었거든요. 아, 상담도 끊게 돼요. 네. 아주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면 못 견뎌요. 그래가지고 상담 선생님이 지금이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할 때인데 이렇게 끊으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비키님이 반복적인 패턴인 것 같다. 그런데 어쨌든 이유가 있으시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말리지는 않겠다. 하지만 좋은 기회인데 이렇게 물러나 버리시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아주 생생한 표현을 잘해줬어요. 그게 다 정확하게 내 의지와 무관한 거야. 이것 때문에 거리에 있는 대상, 거리에 있는 관계에는 되게 정중해. 아주 절도 있고 공적인 업무에 있어서는 자기 역할 잘해. 단 너무 가까이 온다는 느낌이 딱 드는 순간 어떤 상대방의 눈빛이나 어떤 언어나 이게 친밀관계를 나한테 요구하는 듯한 그러면 이게 상대가 저를 막 칭찬해주거나 좋은 얘기를 하면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되거든요. 심지어 모든 사람이 너무 많이 주목을 했을 때 가깝게 네, 느껴지는 네. 순간 상황을 좋음을 없애버려요. 차라리.
네,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고 상담 선생님이 정서적으로 저한테 막 반응을 해주면 그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와, 정확하게 그래요. 정확하게. 이게 한편으로는 저된 상과 이제 좀 좋은 관계 맺고 싶어서 많은 걸 배우고 채우고 하고 싶다 하는데 요게 작동해서 그래. 요게 있기 때문에 관계를 하려고 상담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는 건데 희한하게 이게 작동해서 나는 어떤 가까운 관계도 내 안에 제대로 매듭지어진 게 찾기 어려워 이렇게 돼버려. 그러나 적절한 거리에서 공적인 업무 있을 때는 되게 평판이 좋아. 그 차원에서는. 일도 혼자서 열심히 해. 근데 일 혼자서 열심히 하는 이유가 친밀 관계 불안에 시달리지 않은 것에 안도감을 느끼면서 불안 없는 상태에 하면서 평생 일만 하라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돼. 나르시스틱 캐릭터는 일만 하라고 내가 미쳤어? 이렇게 되는데 스키조 캐릭터는 나한테 누구 다가오지 않고 좋은 일만 하고 사회적 관계하고 내 역할하고 오케이. 그럼 이게 오히려 나한테 편안한 순간이야. 이렇게 돼버려. 약간 힘들어도 버틸 수 있어. 스키조 캐릭터가 갖고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이지. 나는 개인적으로 신경증자들이 인생을 향유하지 못해가지고 쾌락을 누리는데 대단히 그 억압기제가 세가지고 못 누리는 사람이 신경증자거든. 근데 신경증자들이 도움을 청하면 나는 마음에도 되게 좋은 마음에서 많은 걸 많이 줄 수 있어. 그 다음으로 나한테 안타까움을 일으키는 캐릭터가 스키조드 캐릭터. 이분들이 임상에서 만나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지적인 능력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꽤 많이 해서 이렇게 가는데 어려운 고비가 아주 가까워지는 순간이 어려운 고비야. 아주 가까워지는 순간에 이게 작동하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게 고비야. 같은 스키조이드 성격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은 사실 둘 다 거리를 두는 게 편안하니까 좀 그런 적정 거리를 둘 거 아니에요. 그러면 편안한 관계가 유지되는지. 같은 스키조이드 캐릭터에 해서 편안한 관계가 유지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키조이드 캐릭터를 갖고 있는 분이 이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 아이디어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집을 갖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여기 출입문이 따로 있어. 오케이? 출입문이 따로 있어갖고 A는 저기 들어와서 자기 생활을 이렇게 하고 가끔가다 필요할 때 외로우니까 둘이 만나서 같이 밥 먹어. 들어와서 B는. 그래서 자기 생활 이렇게 하다가 가끔씩 하루에 한 번 얼굴도 보면서 안녕 하면서 다시 저쪽에 가. 성적 남녀 간의 어떤 성적 결합이라는 건 조금 되게 강렬한 그거잖아. 성기적 결합으로서의 성관계에 그렇게 흥분을 못 느껴. 원치 않고 오히려 부담스러워. 피부 접촉 정도, 포옹 정도, 키스 정도. 제가 저희 남편도 스키조이드 성향이 있거든요. 저보다는 좀 약한데 그래서 저희가 정말 저렇게 살아요. 문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그 사람 방은 집에서 제일 끝에 있고 저는 애기랑 딱 붙어서 생활하고 그래서 이제 거실에서 만나고 각자 그런 생활이에요. 근데 그게 전혀 불편하거나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너무 친밀하고 저희는 좋거든요. 너무 편하고 이 관계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편하고 좋거든요. 스키조이드 캐릭터분들이 딱히 열렬히 결혼을 하려고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친분 불안, 친밀 불안, 친분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연히 이렇게 소개를 받거나 뭐 했을 때, 저 사람 나한테 가까이 다가올 것 같지 않다. 자기 세계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이제 저 사람하고는 살아도 나쁘지 않겠다 해서 결혼을 하게 돼.
근데 그 상대방이 스키조이드 캐릭터인지 그건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아무튼 친밀 관계를 많이 요구하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가 강박증 성격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갖고 꼭 스키조이드만 그런 건 아니야. 그래서 뭐 영구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도취적으로 막 살잖아.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 뭐 어떤 외부에서 막 이런 사람들 나한테 다가올 그걸 느껴. 레이더가 느껴. 저 사람은 뭐 성격이 딱 좋은 성격 같지는 않지만 적어도 나한테 가까이 뭐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막 끈적이면서 다가올 사람은 아니다. 나는 저 사람의 성격이 좋은지 나쁜지 사회적으로 그거보다 이게 먼저 1순위야. 대상을 보는데. 스키조이드 캐릭터가 그 정신병리 진단 그 분류 유형에서 소위 이제 A축에 속하거든. A축에 속하는 경우에 A축, B축, C축이 있는데 B축에 속하는 사람은 타인한테 피해를 많이 주는 그런 성격 장애 유형이고 C축에 속하는 사람은 주로 이제 뉴로시스 쪽 성향이라서 초자가 발달해 있어서 타인한테 피해를 안 줘. A축에 속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그 어떤 내면 세계에 너무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 조금 그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분류에 속하기는 해. 그런데 스키조이드 캐릭터가 그래서 뭐 이게 캐릭터지. 뭐 그것도 여기서 얘기를 했을 때 디스오더가 있고 오거나이제이션이 있고 텐던시가 있다고 내가 얘기했었죠. 예. 스키조이드 캐릭터 디스오더가 있고 스키조이드 캐릭터 오거나이제이션이 있고 스키조이드 캐릭터 텐던시가 있는 거지. 예. 그 등급에 따라서 뭐 디스오더 정도 되면 분열증하고도 접점이 조금은 있어요. 그런데 오거나이제이션, 스키조이드 캐릭터 구조를 갖고 있는 정도거나 성향을 갖고 있는 정도면 경중이 있는 거죠. 경중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잖아. 비범한 정신분석가, 비범한 예술가 이런 사람들 스키조이드 되게 많아. 네. 아니 기껏 좋은 마음으로 관계하려고 들었는데 저거 왜 반응이 진짜 저 따위야? 근데 이제 이걸 얘기하면 저 안에 불안 때문에 내가 다가가니까 불편감이 일어서 저러는구나. 이거 이해할 수가 있게 돼. 이해한다고 해서 고통이 경감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치. 내 그릇의 한계만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제가 이 얘기 듣기 전에 제가 생각했던 게 저거거든요. 저 집을 이거. 왜 결혼하면 저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혼자 생각한 거예요. 근데 네. 지금은 결혼 자체가 하기 싫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조이스님도 분여성 자리에 걸려 있을 수 있어요. 예. 분여성 자리에 있는 사람은 조금 이따 뒤편에서 얘기하겠지만 내적 대상관계로 보상받고 살기 때문에 외부 대상관계 안에도 그렇게 고독하지 않아요. 고독하지 않아요. 예. 내적 대상관계로 보상을 받으니까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사람들하고 관계하면서 어떻게 살아? 보통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적 대상관계로 하루 종일 너무 바빠요. 네? 혼자 있으면 하루 종일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내적 대상관계가 차 있어서 별로 고독하지 않은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텐던시나 오거나이제이션이 있는 거예요. 디스오더는 아니고 디스오더 되면은 사회적 활동과 자체가 되게 기형적이 되는데 사회적 활동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하면서 성향이 이 경우에는 그 텐던시 성향으로 봐.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롤하님이 표현한 것도 주목해 봐야 되는데 보통의 건강한 사람은 전인적 관계를 하고 싶잖아. 가령 뭐 배우자이거나 가족이거나 친한 친구이거나 이럴 때는 전인적 관계를 하고 싶잖아. 그런데 도통 감정 공감이 안 돼. 이 인간들한테는. 그냥 재능으로서 의미로서 관계, 의미로서
이분은 나름대로 이런 내 삶에 이런 의미가 있다. 의미 교환 관계를 하세요. 그래야지 피해의식이 덜 하지. 감정적 뭐 이렇게 그 전인적 관계 하려면 피곤해.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되게 기분이 안 좋아. 스케줄도 성향이 관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라고 좀 다르게 주목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몰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보고자 하는 또 한 가지 뭐 예술성이나 학문에 이렇게 몰두하게 되면 그거를 고립해서 혼자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 거를 조금 빛나게 드러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떠오른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백친스키라는 사람이야. 백친스키가 자기 그 스키조이드 캐릭터는 그 내적 대상 관계를 좀 나름대로 깊이 하는 편이거든.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뭔가를 봐. 이 세상에서. 그래갖고 내면을 공명시키는 어떤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 이 프로덕트 할 수 있어. 그게 예술가나 정신분석가들의 내면 보는데 좀